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8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또 제 목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 저는 민주언론 시민연합 정책팀장 이봉우입니다. 네, 활동가 엄재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오늘 김 차장님이 바쁘신가 봐요? 네, 김원경 차장님께서 바쁘신 것보다는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 예,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이렇게 또 그렇겠죠. 아무래도 최근에 또 일정도 많으시고 네. 사실 저희가 내일 그러니까 10월 24일 목요일에 네.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창간 100주년을 맞이했죠 이번에. 네, 그렇죠. 내년에. 그래서 내년입니까? 네. 내년이군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올해는 99주년이죠. 네. 아홉수네요. 예, 그래서 언론 단체들 저희 민원연 포함해서 친일 독재 거짓과 배신의 100년 동아조선 청산 이런 단체를 결성해서 네. 동아조선의 반성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 100주년을 맞이해서. 네. 근데 내일 10월 24일 날 자유언론 수호선언 45주년을 맞이해서 기자회견을 해요.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과거에 괜찮을 때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괜찮을 때 독재 정권과 막 맞서 싸우고 그럴 때 그때 활동하셨던 그러다가 잘리셨던 우리 원로 기자님들 언론인들과 함께 우리 김원경 차장님을 포함해서 시민단체 사람들이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향해서 삼보일배를 합니다. 예. 어디서 출발합니까, 그럼? 기자회견을 조선일보사 앞에서 한 다음에 네. 이제 언론인들이 삼보일배를 하는 것이죠. 동아일보까지? 예, 너무 동아일보까지도 하고 조선일보에서 동아일보요? 너무 먼데요? 삼보일보를 어떻게 가? 그렇게 정확한 행진 경로까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저도 가봐야 알아요. 예. 아무튼간에 동아일보 그리고 이제 세상에. 조선일보도 있으니까 삼보일배를 진행을 합니다. 엄마야. 그런데 여기 처장님도 하시게 돼 있거든요. 수장님도 삼보일배를 하신다고요? 예. 무릎 하시게 되는데 근데 하필이면 지금 오늘 아침에 사실 무릎이 안 좋으셔서 지금 출근을 못 하신 건데 헐. 거의 부상 투혼 걱정이 됩니다. 같은 느낌인가요? 무릎 보호대라도 네. 좀 하시고. 아무튼 참 네. 어떡해? 아무튼 10월 24일 내일 네. 오후 3시입니다. 네. 많은 시민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께서 관심 참여도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저희가 또 유튜브 방송도 한다 그러니까 생중계 예. 하니까. 삼보일배를 라이브로 생중계하는구나. 네. 이건 참. 자유언론 수호 45주년이 무엇인지는 민원연 유튜브 채널에도 이 홍보 영상 올라가 있습니다. 네. 예. 유튜브 채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이 씨가 왔는데 제이 씨는 또 유튜브 모니터를 지금 네. 거진 몇 개월 했습니까? 한 5개월째인가요 지금? 그렇죠. 5개월 차고 있죠. 5개월 벌써 5개월 네. 됐어요. 시간 금방 가네요.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네, 참 민원연이 처음으로 유튜브 모니터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 건데 벌써 8번째 보고서라고 하는데 네. 오늘 뭐 들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성별 임금 격차 주제로 한번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살펴본 건데요. 네. 네. 지금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가 어느 수준이에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통계가 있어요. 일단 제일 정확한 통계가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내놓는 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현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걸 보면 우리나라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그러니까 66.6%라고 나오거든요. 2018년 기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이 100 받을 때 여성은 66% 정도밖에 못 받는 게 이게 평균적인 노동자들의 통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생각보다 크죠. 이렇게 왜 이렇게 통계가 날까 싶을 정도로. 네. 근데 이게 거의 뭐 OECD 국가 중에서는 이 격차가 거의 이제 최하위 수준으로 되어 있고 뭐 16년째 거의 부동의 꼴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격차가 굉장히 크다 그쵸? 이런 거죠. 남녀 임금 OECD 격차 꼴찌군요. 네, 그렇죠. 꼴찌 수준. 그렇죠. 66%밖에 안 된다 여성이. 그렇죠. 네. 예상치로 훨씬 뛰어넘는 차이가 있는데 사실 유튜브 하면은 우리가 정말 좋은 컨텐츠들도 많이 있지만은 네. 특히 남녀 문제에 있어서 젠더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극심한 민감하다고 해야 되나요? 혐오와 차별이 난무하는 예, 그렇죠. 그런 컨텐츠들도 있습니다. 많죠. 저희는 민원연은 최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그렇죠. 토대로 해서 네.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아, 감안을 해주시고 오늘도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뭐 대부분 통계, 통계. 그다음에 사례
이런 걸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시고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유튜브 그 일부 이 유튜브 컨텐츠에서는 이 남녀 임금 격차가 66% 그러니까 네. 격차로 따지면 한 35%에 이르는 것인데 그쵸. 여기에 대해서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 남자들이 일을 더 많이 해서 이렇게 임금 격차가 나는 거다라는 주장도 굉장히 많은데 노동 시간이 길다 남성이. 그렇죠. 훨씬 일을 많이 한다 뭐 이런 네. 건데 그럼 이제 한번 봐야죠 어떤 네. 통계니까 사실 이 유튜버들도 자기 통계를 인용을 해요. 가지고 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정영진 평론가라고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 네. 이분이 이제 100분 토론에 나와가지고 했던 주장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이 영상 조회수가 지금 44만 회 정도 되거든요. 아, 진짜. 와, 이 100분 토론이 네, 요 클립 영상 하나가 44만 명 정도 보고. 역시 관심들 많으십니다. 예. 사실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공중파에서 한 뉴스 꼭지 정도는 되는 거지 않을까요? 이 정도 네. 조회수면? 공중파 유튜브 그것보다- 영상이 44만이 되는 게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뭐 댓글도 막 다 엄청나게 한 100, 1000개 정도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분이 뭐라고 하죠? 그래서 정영진 뭐라고 평론가 말했냐면 뭐라고 하셨죠? 예. 일단 읽어 드릴게요.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아마 주장하시는 게 64%, 뭐 혹은 뭐 연도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남자가 100을 받는다고 할 때 한 66%이 정도 이제 받는 아마 그 통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일 하는데 34% 혹은 36%나 덜 받는다 여성들이 굉장히 억울한 일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거 문제도 사실은 100분 토론 한번 할 만한 얘기지만 짧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자체가 달라요. 남성이 주당 근로시간이 45시간이고 여성이 39시간입니다. 한 15% 정도 차이가 나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면 남자가 15%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15% 정도는 많이 받아야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아. 네, 이 영상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유튜버들이 이것 봐라 이게 무작정 임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뭐 특근시간, 휴일 근무시간 등 실제로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남성이 2배 정도 가량 더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임금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주당 근로시간이 남자가 45시간, 여성이 39시간, 그러니까 주당 6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럼 한 달에는 뭐 24시간 24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사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죠. 그렇죠. 한 달에 차이가 많이 24시간이나 차이가 난다면 네. 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통계를 봤는데 일단은 정영진 평론가가 지금 두 개의 통계를 인용한 거거든요. 그 아까 말했던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66.6% 차이가 난다라는 예. 통계와 주당 근로시간이 남성이 45시간, 여성이 39시간 이게 두 가지 통계를 이용했는데 네. 포인트는 뭐냐면 이 두 통계의 조사 대상이 달랐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임금 격차를 설명하는 통계와 그렇죠. 노동 시간을 설명하는 통계가 뭔가 다른 통계다. 그렇죠. 다른 대상을 예. 가지고 기준이 뭔가 통계를 다르다. 아예 다른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통계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일단 기준이 다르니까 일단은 무리가 있겠네요. 무리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는 찾아보지 않고 야 이거 봐라 막 6시간 차이 난대라고 우기지만 사실 보면 어떤 기준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면 네. 먼저 이 하여튼 여가부 통계는 그 이제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면서 뭐 상여금, 퇴직금 등을 받는 이 상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고, 그다음에 45시간, 39시간 차이 난다는 통계는 한 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만 대상으로 얘기를 한 거죠. 단기간 근로까지 그쵸, 다 아주 포함된.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예. 네. 이런 차이가 있으면은 그 정도 시간 차이, 그러니까 남녀 간의 근무 시간 차이가 나는 거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단기간 근로 네. 또는 부정기 근로가 포함이 되면은 사실 여성들이 결혼 및 육아 이후에 정규직을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그쵸. 경력 단절이라고 네, 말하는데.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여성들의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 통계로 또 찾아봐야겠습니다만은 여성들 특히 결혼하신 분들, 아이가 있는 분들이 정규직으로 못 가고 이런 단기간 근로로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많죠. 네. 그러니까 여성이 단기간 근로자가 많으면은 전체적인 여성 근로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런 단기간 근로까지 통계에 포함시키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하지만 임금 격차를 설명하는 통계는 그런 단기간 근로는 빼고 그렇죠.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규직. 그렇죠. 상근자, 그쵸. 상용 근로자만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렇죠. 이해가 갑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임금 격차를 비교를 하려면 어쨌든 기준이 같아야 된다면 이 1시간 이상 일한, 그러니까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임금 격차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아니면은 근데 그걸 안 근로 시간도 살펴보고, 상근자만 대상으로 그러니까요. 따져보든가. 어쨌든 기준이 다르면 그렇습니다.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이제 같은 기준의 통계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있습니까? 그렇죠. 네. 이 여가부에서 얘기한 이 상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 격차 통계에 맞게 똑같이 상용 근로자의 노동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요 통계가 따로 있거든요. 있어요? 있죠. 네. 있는데 왜 이걸로 비교를 안 하셨을까요? 원래 그냥 가져다 예. 붙이는 게 예, 특징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8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인데 이것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거군요. 그쵸, 그럼 그쵸. 아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미세한 남녀의 노동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남성의 월 노동시간은 172, 그 다음에 여성의 월 노동시간은 160시간. 한 달에 12시간 정도 12시간. 차이가 나죠. 아까 통계에 비한 반 정도 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 12시간 차이가 나는데 임금 격차는 아까 말했듯이 월 평균 111만 3천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12시간 차이 난다고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근로시간이 차이가 나는 것보다 임금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이게 수치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0.07배 더 일하고 있는데 네. 임금은 0.45배를 더 받아가고 있다. 그쵸. 상근자만 대상 그쵸. 똑같이 기준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여러 가지 이후에 뒤에 얘기했지만 경력 단절이나 뭐 우리 사회의 어떤 여성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취업 문제 우리가 계속 여성 고위직 할당제 얘기하듯이 여성들이 고위직으로 잘 못 가잖아요. 유치천장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임금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꼭 노동시간 차이가 나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여러 가지 네네 노동시간 차이가 나는 거에 비해서 2배나 더 돈을 덜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임금 격차가 근로시간의 차이만으로는 설명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게 지금 통계로 그렇죠. 증명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는 남자가 일을 더 많이 하니까 여자들은 임금 조금만 받아가도 돼. 원래 그런 거 이런 식의 설명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 다음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또 있습니까? 유튜브에. 이번에 또 대표적인 논리 중에 하나가 남성들이 돈 잘 버는 직종에 많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돈 잘 버는 직종이란 건 공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공계열. 그렇죠. 남성들이 이공계를 많이 나오니까 임금격차 차이 나는 건 당연하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이것도 우리 사회에 흔히 아주 퍼져 많이 있는 보이는 편견이죠. 거죠. 그래서 보면 뭐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언뜻 생각하면 이공계에 그래요? 남자가 더 많지 않나? 많죠. 네. 사실 그러니까 네. 뭐 내용을 보면 남자가 임금을 많이 받는 직종에 몰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냐면 지난 한 10년 동안 월급 많이 받는 그 직종을 따져보면 금융, 그다음에 철강, 조선, 자동차, 화학 이쪽이란 말이에요. 금융 주로 이제 경상계 학생들이 졸업해서 가는 곳이죠. 예를 들면 경제학과, 경영학과 이런 학생들인데 여기 학생들의 비율이 남녀가 한 7대3 정도가 돼요. 7대3에서 8대2까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공계 같은 경우는 여학생 비율이 10%에서 20%를 거의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받는 전공을 하는 학생들 대다수가 남성이라는 거고 반면에 예를 들면 문과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예체능 계열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쪽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쪽 비율은 여성이 훨씬 높아요. 그런 데서 차이 나는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지 무조건 66% 받는다. 이건 너무 억울하다라고 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공계열을 전공하는 사람이 남성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네. 결국 월급 차이로도 이어지는 것이다. 뭐 이런 거네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이공계 가라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근데 공대 나온 사람들은 이 말에 수긍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공계 나온 나오셨어요? 사람들은 네.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라고 생각을 하실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네. 근데 이공계열이 인문계열 졸업한 것보다 취직이 좀 더 잘 되고 취직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취직도 왜냐하면 뽑는 직군 자체 뽑는 수도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이공계열이 사실 임금도 더 높다. 이런 거는 돈 많이 버는 건 전문직이 훨씬 많이 버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돈 같은데 많이 버는 걸로 치면 사자 이런 걸로 가야 되잖아. 문과 나와요. 저는 문과 상층부들 네. 변호사나 그건 또 인문계열인데 그죠, 인문사회계열. 네, 어쨌든 네. 의사 그쪽은 이공계라고 할 수 근데 지금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공계열의 남성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 이게 사실 중간에 약간 비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주장 자체가 이게 중요해요. 이공계열이 얼마나 남성이 얼마나 많길래 네, 두 가지 정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공계열의 남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네. 그 다음에 같은 이공계 내에서의 남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네요. 이공계열에도 어쨌든 여성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보면 일단 이공계열이 자연계열과 공학계열로 나눠지잖아요. 네. 근데 일단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미 여성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진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여성과학기술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통계를 내는데 여기서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이 자연계열 졸업한 여성 학사는
52%. 남성보다 더 네. 많네요. 네. 이상하게 자연계열 경우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지금까지 많고 이공계 네. 그러니까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네. 근데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남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성 비율이 23.5%밖에 안 되는 학사가. 상황. 네네. 그러면 예. 전현주 씨가 말했던 틀린 말은 10%는 뭐지? 그냥 뭐 공학을 그냥 말한 건데. 10%라는 수치는 사실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거고. 그냥 그 사람들이 네. 얘기하는 주장할 때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도 그냥 이공계 뭐 10% 정도 되지 않나?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뭐 공대 남자 일반적인 많다. 편견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쨌든 자연계열은 여성이 훨씬 더 많고 그럼 이공계열을 다 합치면은 사실 10% 20%는 네. 안 너무 나오잖아. 수치를 적게 말한 이공계열 것이고. 전체를 합치면 여성 비율은 29.1%가 한 30% 정도 되는군요. 정확한 통계는 29.1%다. 그리고 이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 우리 사회가 변화하면서 많이 진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그런데 30%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공계열에 전반적으로 남성이 많은 건 사실이네요. 그렇죠, 팩트죠. 어쨌든 근데 어느 정도의 그 차이를 감안해야 된다는 예. 거고. 예. 그러면 이공계 안에서 차이를 안 받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이게 중요한 것 이걸 같아요. 받죠. 예. 근데 안 받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공계 여성들도 역시 그 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통계를 냈냐면 졸업생 남녀 비중과 정규직으로 고용된 남녀 비율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공계열에서 아까 말했듯이 5대5 정도의 통계가 나왔잖아요. 네. 여성이 52.4%였으니까 자연계열에서 다시 자연계열에선 5대5 통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규직 고용 비율로 보면 7대3으로 변합니다. 졸업은 그러니까 남녀가 똑같이 했는데 그렇죠. 근데 정규직으로 고용된 그러니까 자연계열 졸업해서 정규직으로 졸업한 사람들을 보면 7대3 갑자기 여성이 확 줄어드네요. 네, 비율 줄어들고 예. 공대 같은 경우는 약간 8대2 정도 나오는데 예. 다시 졸업한 정규직 취직한 사람들 비율로 보면 9대1로 그 격차가 약간 벌어진다. 이것도 음. 공학 계열에서도 약간의 취직하는 차이가? 사람에서는 남자가 많아지네요, 갑자기. 사실 차이가 없다면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게 뭐 상식적으로 5대5였으면 5대5로 취직이 되는 게 맞는데 7대3으로 변하고 8대2가 9대1로 변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공계열 전체로 보면 아까 29.1%라고 했잖아요. 네. 신규 채용은 26.8%, 정규직인 경우에는 23.4%로 한 5% 정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공계열을 다 합쳐도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의 수가 취직자로 넘어가면은 취직한 사람으로 넘어가면 더 줄어든다. 그렇죠. 자,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큰데 네. 똑같이 이공계열을 졸업해도 남녀가 똑같이 졸업을 해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통계를 보면 회사들이 여성을 꺼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 취업 단계에서. 네, 취업 단계에서 회사 사회적으로 채용 단계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다른 이제, 통계도 있나요? 이것과 그리고 좀 더 관련해서? 가서 이제 관리직 비율을 보면 이제 9.5%까지 떨어지죠. 여성 비율. 관리직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 유리천장이라고도 우리가 흔히들 적었죠, 말하죠. 사실. 예. 어쨌든 아까 정리하면 이제 어쨌든 29.1%였던 이 남녀 그 비율이 정규직에선 23.4, 관리직에선 9.5 이렇게 점점 떨어진다. 확 떨어지네요. 이거 그러니까 왜 위로 떨어지냐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이게 왜 떨어지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공계열의 남자가 더 많이 가니까 훨씬 더 많이 가니까 그래서 임금 격차가 나는 것이다. 에서도 그것 자체도 설명이 부족하지만은 같은 이공계열을 졸업한 남녀를 두고 보면은 이 취업과 관리직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사회적으로 더 성장할 때 위로 올라갈수록 여성이 비율이 더 줄어든다. 여성이 뭔가 취업 과정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생각을 차별이 해볼 수 있다.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 네, 임금 격차에 대해서 또 다른 내용은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경력 단절 이야기인데. 요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렇죠. 뭐 왜냐하면 경력 단절 때문에 이렇게 어떤 여성들이 차별받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여성들이 경력 단절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게 여성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결혼에 의한 커리어 단절 문제도 이에 따른 임금 격차가 생기는 것도 여성 자신들의 선택에 따른 책임도 있다라고 하면서 CEO라면 육아 때문에 초과 근무도 어려울 것 같고 휴가도 자주 낼 것 같은 여성 A씨와 반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남성 B씨 중에 누굴 채용하겠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이거는 결혼과 육아에 따른 채용 과정에서의 여성 차별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정당화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성을 안 뽑네. 안 뽑을 것 같은데? 그죠? 예.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뭐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비율도 떨어지는 거고 정규직 채용 비율도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임금 격차가 차이가 나는 원인인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 원인을
해결할 생각이다기보다는 그냥 정당하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과 육아는 여성만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도 잘못된 고정관념도 내면화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발언에는. 그래서 다른 유튜버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성들과 같은 회사, 같은 직종에 취직하고 결혼 출산 안 하면 됩니다. 뭐 이러면 임금 격차 없어요라고. 결혼 출산을 혼자 합니까? 여성 혼자? 남성이랑 같이 하는 건데. 예, 참 약간 황당한데 이거는. 이건 통계나 어떤 객관성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영상들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돌면서 인기를 끌고 페미코인이라고 하죠. 안티페미코인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하면은 그게 해결입니까? 그게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이제 넘어가면 안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출산율 문제로 고령화 문제로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그게 해결책이라고. 남녀 임금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이 결혼 육아 안 하면 된다, 출산 안 하면 된다. 그게 뭐예요? 굉장히 황당한. 이건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좀 너무 반박할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 반박할 가치가 없고 이게 바로 여성 혐오적인. 그렇죠. 대표적인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경력 단절, 여성의 경력 단절.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인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여성이라는 건 우리 이미 사회적으로 확인한 사실이고 그거를 여성만 그렇게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 부당하다. 예, 실제로 금기법에 노동법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여성을 지원하는 조항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법으로 다 보장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온다는 이런 방송들이 있다는 것 좀 황당한 일입니다. 예, 이 정도인가요?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모두 유튜브에서 나온 유튜브 채널들에서 나온 발언들입니다. 우리가 많은 고정관념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남녀 임금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좀 하고 있죠. 네네. 예,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이제 뭐 사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이제 성평등 임금 공시제 뭐 이런 공약을 내걸기도 했고. 기업별로 이제 성별 임금 격차 현황 보고받고 뭐 성별 임금 격차 개선 계획을 수립하라 뭐 이렇게 뭐 이런 공약을 내걸기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지난 25일 그리고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5일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고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것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그래서 오늘 12월에 이 산업별 기업별로 성별, 뭐 연령별, 학력별, 뭐 군수 연수별 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임금 공시제가 이제 시행되고 이게 올해 12월에 시행될 예정이군요. 임금 공시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산업별로 기업별로 남녀 임금 격차가 얼만큼 나는지 아마 12월에는 이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이제 또 통계가 공개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지금까지 어떤 이 경향을 보면 분명히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차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올해 12월 사실 약간 늦은 감이 있는데 그렇죠? 아무튼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남녀 임금 격차가 지금 대한민국이 여성이 남성의 66%밖에 안 된다. 사실 저는 이 숫자부터 약간 충격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근데 전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처음에 들어갈 때 다 같은 신입사원 호봉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같은 직급 안에서의 차이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차이가 나는 거라고 볼 수. 그러니까 그렇죠. 직장 내에서 차이가 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직장 내 같은 직장 안에서 남녀가 아니면 근데 이제 들어가면 남자들은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연공 서열을 뭐 2년을 더 쳐주고 뭐 이런 거는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는 안 날 텐데. 우리 엄재 활동가가 말한 대로 사회 전반적인 구조, 시스템적인 차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통계들을 66%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차별 중에 아주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인 경력 단절 때문에 일단 여성들이 고위직에 못 가는 거죠. 같은 데를 취직을 해도. 거의 아까 뭐 관리직 9.5% 이렇게 되면 남녀 임금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죠. 9.5%는 없단 얘기 아니에요. 거의 관리직에는 여성이 없단 얘기예요, 사실상. 예.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예.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전반적인 구조가 그런 크죠. 인식 때문에 취직 과정에서도 약간의 불이익을 받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전에 봤듯이 졸업생하고 취직생하고 취업하는 비율하고 차이가 나는 것도 취업 과정에서도 약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던 거, 작용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임금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좀 더 고민하고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런 얘기만 도는 거예요. 뭐 이 남자 일을 더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같은 직장 안에서 차이가 안 난다든지. 근데 그런 것보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나 아니면 이 구조적인 문제를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여성에 대한 그런 잘못된 편견을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럼요. 근데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흩어져 있다면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객관적으로 확인한 부분이 뭐냐면 똑같은 회사에 취직을 해도 승진이 안 된다. 하나 있고 채용 과정에서 똑같은 조건의 남녀를 두고도 차별하는 것 아니냐 여성을. 그렇죠. 이런 생각을 우리가 사회 구조의 문제로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유튜브 팀이 그동안에도 의미 있는 작업을 했지만은 이런 거 어디 좀 공식적인데 게재가 됐으면 좋겠어.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종의 팩트 체크인데. 공식적인 제 민원연 홈페이지에. 우리 민원연 홈페이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데. 공식적으로 게재했습니다. 좀 뭐라 해야 될까? 아무튼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이 드네요. 우리 회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이 민원연 홈페이지에서 공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보도, 좋은 방송, 매달 시상식으로 보수 언론의 왜곡 보도, 매주 프레임 체크 영상으로 놓쳤던 언론계 소식, 매일 미디어 탈곡기로 혹시 자네도? 가입했지, 민원연.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 미령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정말 설리 씨는 악플러와 기레기들이 직간접적으로 살인했다고 밖에 느낄 수가 없네요. 악플러들은 추모 댓글에 욕을 하고 기레기들은 그런 댓글들만 찾아서 기사화하거나 분노 유발하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예. 참 이 설리 씨 이 보도가 저도 우리 민원연 보고서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 느끼게 됐는데 정말 심각하더군요. 설리 씨 관련 보도가 장난 아닙니다. 제가 말도 못하겠던데. 저희도 똑같이 느끼는 바입니다. 평화가 다비다님께서 영혼 없는 댓글들로 너무 귀한 생명들이 비참한 마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예,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네. 투어이브 박미정님께서 오늘자 10월 22일자 손석희 앵커 브리핑을 보면서 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74년 백지 광고를 예로 든 것도 현재 JTBC의 상황과는 맞지 않을 뿐더러 1인 미디어의 발달로 시민들이 내 편다움에 가까운 정보에 더 솔깃하고 누군가가 정한 진실과 사실을 그냥 믿는다는 내용이 은근 알릴레오를 비판한 것 같아요. 좀 근데 이거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렇게 말했다면 문제가 큰데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들린다는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뭐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라면서 브리핑 끝 부분에 현재는 백지 광고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래전 백지 광고로 권력과 맞서던 언론의 마음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 다시금 그러한 시대가 온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응원 광고를 내줄 것인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솔직한 예측. 왜냐하면 사람들에겐 이미 각자의 진실이 존재하는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유튜브나 팟캐스트 후원을 하는 행동이 백지 광고와 비슷한 행동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동아일보와 JTBC가 정말 언론다워진다면 시민들을 더 많이 응원할 것 같은데 손석희 앵커도 현재 진실을 잘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KBS나 JTBC나 독인객이네요. 한번 방송을 확인해야겠네요. 실제로 저렇게 말했다면 사실 문제가 굉장히 큰 발언입니다. 예. 지금 우리 기성 언론이 유튜브에 대고 뭐 정파적이다 이런 말을 할 계제가 아니에요, 지금. 네, 그 다음 것도 하나 읽어주세요. 네, 브라보 티머님께서 뷔페식 언론들 밑장 빼면 손모가지 날아가야 매너가 생길 텐데. 이거 웃으면 안 돼요. 네. 라고 말하셨습니다.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 보면은 만순이님께서 엄지척을 4번 해주셨고 신세영님 기레기들에게 보도윤리를 기대할 바에 로또 1등 당첨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준비한 것은 저희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민원연 팟캐스트 미디어 탈곡기 뿐만 아니고 우리 미디어 탈곡기 유튜브에도 올라가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저희 민원연 유튜브가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빵뉴스 포함해서 유튜브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구독자 3.3만 명이더라고요. 예, 정말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구독자를 거의 포기하고 시작을 한 유튜브 채널인데 아무튼 지금도 감사하지만은 더 많이 봐주시고 더 많이
홍보를 좀 주변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 또 뵙겠습니다.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다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셔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시작할까요? 방통위 조선일보 JTBC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300억 SBS 태영 박수환 문자 뉴스타파 동아일보 동아투이 MBN 차명진 방심이 이상로 TV조선 민영삼 미디어오늘 방정우 언론에 대해서 꽤 아는데 민원연에서 다 봤지.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